자, 우선은 여러분 정근대사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근현대사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총 주제는 제가 일단 70개 정도 잡아놨는데 그 70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요. 예, 근데 아마 하다 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할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자, 여러분 선사시대입니다. 자, 선사시대는 이제 간단해요.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고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냐 아니면 신석기냐 그리고 이제 청동기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철기가 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 중에 철기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답을 이제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기는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철기는 나오기 힘드냐면 보통 철기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도 철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철기는 이제 쭉 이후로 2번부터 이제 50번까지가 다 철기인데 그렇게 치자면요. 그리고 청동기랑 이제 철기랑 구분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이 중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유적지에 꽂히지 마시고 예, 사회 풍습,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유물 같은 거 핵심적인 유물 있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고조선입니다. 이제 고조선은 이제 그냥 그 고조선 문제를 예, 8조법을 내 가지고 이제 내는 이 나라가 어느 국가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단군 조선이냐 아니면 이만 조선이냐 이렇게 구별하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요. 단군 조선하고 이만 조선 다 합쳐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단군 조선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이만 조선 때 있었던 일 여기까지만 이제 커버를 하신다면 예, 고조선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고대 연맹왕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들이 나오죠? 바로 이제 구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이제 사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만을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마한이냐, 변한이냐, 진한이냐 이렇게 구분을 세세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한, 변한, 진한 얘가 나와도요. 사만이라고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이제 각 제천 행사라든지 이제 풍습 같은 거 있죠? 그 결혼 풍습, 뭐 민며느리제라든지 아니면 사옥제 이런 거 잘 보고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온 다음에 이제 가는 뭐 부여, 나는 뭐 동해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예, 이 5개의 국가 중에 두 국가가 나오는 경우 이런 건 좀 이제 어렵죠. 그런 거 이제 잘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고구려 이제 고대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고구려 왕에서요. 이제 꼭 나오는 것들. 예. 고구려 왕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장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고국 천왕 그리고 이제 고국 원왕. 근데 고국 원왕은 여러분 평양성 전투에서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초고왕 문제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리왕, 그 다음에 이제 강개토대왕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그리고 장수왕,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양왕, 그리고 보장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분 강기토대왕하고 장수왕이에요. 고구려 왕이 딱 나왔다 하면요 거의 한 70, 80%는 강기토대왕하고 이제 장수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왕은 좀 생소한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수대첩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영양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장왕은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안시성 전투가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보장왕이 왕이 됐죠. 그래서 약간 허수아비 왕인 점. 예, 그리고 이제 어느 국가라든지 여러분 첫 번째 왕과 마지막 왕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보정왕? 얘 누구지? 이러지 마시고 고구려의 그냥 마지막 왕이에요,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 이런 거 되게 잘 아시는데 불구하고 고구려 마지막 왕은 보장왕이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백제 왕을 할 거예요. 이제 백제 왕은 이제 뭐가 나온다? 근초고왕. 자, 근초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국 원앙과 이제 짝지어서 잘 나온다는 점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로왕. 자, 계로왕은 뭐예요? 장수왕이 이제 계로왕을 죽였죠. 예, 그래서 장수왕과 이제 연관지어서 문제 잘 나온다는 점 이렇게 엮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령왕인데 무령왕은 이제 여러분 뭐 22담로에 예, 이제 그 파견하였다. 이거 22담로 설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백제 문화에서 이제 무덤 쪽에서
벽돌무덤. 벽돌무덤 하면 이제 무령왕릉이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무령왕릉 벽돌무덤 어디에 있다? 공주. 옛날 이름은 이제 웅진이죠.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왕입니다. 아, 성왕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성왕은 이제 신라의 진흥왕과 짝지어가지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 무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역할보다는 이제 문화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무려왕처럼, 무려왕은 벽돌무덤을 했고, 이제 무왕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이제 잘 나옵니다. 예,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 예,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이제, 어, 의자왕인데요. 예, 의자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마지막 그 대야성 전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라는 점 이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여러분 신라입니다. 자, 신라 할게요, 여러분. 신라 왕은 되게 많은데요. 뭐 마리깐 뭐 그 다음에 뭐 거서관, 차차웅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지정왕입니다. 예, 지정왕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뇌물 마리간이 나오는데 이제 뇌물 마리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기토대왕하고 이제 장수왕 그쪽으로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뇌물왕의 업적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뇌물왕을 통해서 이제 강기토대왕, 장수왕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고 왕 자체로 나오는 건 이제 지증왕. 예. 뭐 우상국복속이라든지 아니면 우경을 처음 장려했다는 거 그리고 순장금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증왕 다음에 버풍왕. 예, 버풍왕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버풍왕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아까 이제 백제의 성왕과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되게 문제 자주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인데요. 선덕여왕은 뭐 최초의 여왕이긴 해요, 우리나라. 근데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아요. 예. 그냥 써놨어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우리나라에 정말 없는 여왕 두 여왕 중에 그러니까 여왕 중에 두 명이라서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누구예요? 바로 진성여왕이죠. 진성여왕도 여왕인데요. 선덕여왕, 뭐 진덕여왕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진성여왕은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신라 하대 쪽에 나오는 겁니다. 신라 거의 막바지에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웠을 때.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이랑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이제 채치원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 원종 애노의 난 막 이런 갖가지 난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그런 거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이제 태종 무열왕인데요. 태종 무열왕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와 더불어서 이제 김유신 장군까지 김유신은 장군이고 김춘추는 이제 왕입니다. 예, 그래서 태종 무열왕 김춘추 이 두 명은요 단독 인물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7번은 여러분 가야입니다. 가야는 이제 보통 금강가야랑 이제 대가야가 있죠. 가야가 총 6개가 있는데 여러분 2개만 아시면 돼요. 금강가야, 대가야.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는 이제 그 고분하고 그러니까 지역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조 아시면 되고 대가야도 똑같아요. 대가야도 이제 고분 그 지역하고 그리고 시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야의 문화가 단독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것도 잘 잡아가시고 그리고 금강가야는 이제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버풍왕한테 멸망했기 때문에 이 금강가야는 이제 버풍왕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대가야는 이제 누구? 진흥왕한테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제 진흥왕을 물어볼 때 이제 대가야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거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야, 이제 8번은 여러분 삼국시대 문화인데 삼국시대 문화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이제 바로 탑하고 이제 무덤 고분 쪽입니다. 자, 무덤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 무덤은 이제 벽돌 무덤에서 누구랑 지은다? 바로 백제의 무령왕이랑 무령왕릉. 이 벽돌 무덤이 무령왕릉만 있는 건 아닌데요. 한능검에서는 이제 벽돌 무덤 나온다 하면 이제 100% 무령왕만 물어봅니다. 무령왕릉만.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백제의 뭐 익산 미르사지 석탑 그리고 정린사지 5층 석탑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신라에도 이제 탑이 많죠. 근데 이제 신라의 이제 탑에서 이제 그 불국사 그러니까 석가탑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보탑 이런 건 잘 하시는데 가문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 쪽에 이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에서 이제 잘 물어봅니다. 그런 거 이제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아,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요.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그 음성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후원은 지금 제가 후원 그 받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후원은 못 하니까요. 후원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채팅창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약간 간격을 띄웠거든요. 제가 채팅창 보면서 설정해 나가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이제 여러분 살수대첩하고 이제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자, 살수대첩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수나라를 물리치는 거 을지문덕, 그리고 이제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는 언제예요? 이제 고장왕 때 이제 연개성문이 있었을 텐데 연개성문이 한 건 아니고요. 그 당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당나라 태종을 무찌른 안시성 전투.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가는 살수대첩 사료를 주고 나는 안시성 전투 사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어, 자, 살수대첩은 이제 여러분 영양왕이고요. 안시성 전투는 이제 보장왕이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이 영양왕과 이 보장왕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보장왕이 어떻게 왕에 올랐다 그랬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연개소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뭐 보장왕을 왕으로 내세웠다. 예,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10번 갈게요. 10번은 여러분 이제 통일 과정인데요. 이제 통일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야 하는 거는 이제 부흥운동 있잖아. 이 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난지를 되게 많이 못 잡으세요. 자, 부흥운동이라는 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은 백제 멸망 직후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이 고구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를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자, 백제랑 고구려가 어쨌든 둘 다 멸망했죠. 그럼 이제 당나라랑 신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야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당 전쟁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이때서야 이제 삼국 통일을 이뤄냈다. 이때 왕은 바로 여러분 무열왕이 아닙니다. 신문왕도 아니에요. 바로 문무왕이라는 거. 하지만 이제 백제 멸망은 여러분 좀 주의하시, 좀 심화로 더 깊게 가자면요. 이거는 이제 무열왕이라는 거. 김춘추죠. 태종 무열왕이 이제 백제를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부터 이제 쭉 여기 삼국통일까지는 이제 문무왕이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여러분. 11번은 이제 신라의 고대 스님인데요. 세 명만 하시면 돼요. 원효, 그리고 의상, 그리고 이제 이 해초, 이렇게. 그리고 해초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어요. 왕호천 축국전. 예, 이거 하나. 예, 그리고 이제 해초는 왕호천 축국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원유랑 의상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원유랑 의상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초는 뭐 왕호천 축국전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그냥 그대로 끝나니까요. 자, 12번 이제 통일신라 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통일신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왕 순서대로 이제 중요한 왕들, 이제 신문왕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삼국통일은 문무왕이 했지만요. 보통 이제 업적 같은 건 이제 신문왕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왕 진짜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라탑에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이제 바로 신문왕입니다. 이 가문사 3층 석탑은 이제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은혜냐? 아버지가 삼국 통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이죠. 그 신문왕이 지은 게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신문왕 다음은 이제 여러분 성덕왕. 성덕왕은 뭐 정전 지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경덕왕. 경덕왕은 이쪽은 이제 성덕왕, 경덕왕 이쪽은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신문왕까지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신문왕에 이제 노급 그 폐지를 했고 경덕왕 때 이제 노급 부활을 했죠. 그렇죠?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을 했는데 이제 경덕왕 때는 노급을 부활하면서 관료전을 폐지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경덕왕은요. 아 그럼 경덕왕은 정말 약한 왕 아니야? 예, 왕권이 약했어요. 왕권이 약하니까 노급 부활을 하고 관료전을 폐지했겠죠. 그렇죠? 신문왕이랑 좀 정반대예요. 하지만 왕권은 약하지만 문화를 꽃피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불국사 그리고 석불암 이게 바로 다 경덕왕 때 지었다는 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공왕이 있는데요. 이 해공왕은 나이가 되게 어려요. 나이가 되게 어린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다가 그 반란을 진압했는데 해공왕이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왕 그 후손이 끊겼죠.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신라 하대의 시작이다. 예, 좀 혼란스러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겁니다. 13번 뭘까요? 자, 13번은 이제 신라의 좀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설총. 설총은 이제 원유랑 짝지어서 원유의 아들이 설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총이 나오면 원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유를 물어보면서 여러분 설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치원. 여러분, 채치원의 호가 여러분 해운이에요. 부산 가면 해운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채치원 호를 따서 지은 그 해운대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채치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진성여왕 때. 자, 신라 하대예요. 여기 좀 구분 짓자면요. 설총은 원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라 중대고요. 채치원은 이제 좀 신라 말쪽 혼란스러울 때예요. 시대를 잘못 태어난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성여왕 때 이때 원종 애노의 난, 뭐 그리고 견훤의 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호족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 14번에 여러분 이제 신라 하대인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 무슨 막 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김원창의 난 그리고 뭐 장보고의 난 예, 이런 게 일어났고 그리고 호족 등장 예, 이런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예, 이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시대를 묻는 거죠. 이때 뭔 일이 일어났냐 예,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이 신라 하대의 왕들은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 되게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왕 정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때 사이가 어땠는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15번은 여러분 발해예요. 발해는 뭐 기본적으로 발해를 세운 이제 대조영 그리고 무왕, 문왕 그리고 이제 저기 가서 이제 해동성부라 불렸던 이제 선왕 이렇게 네 개만 아시면 되는데 그 네 개도 이제 되게 많이 아시는 축에 속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조건 한 회차에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발해를 전반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 그래서 이제 발해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발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왕을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무왕이라든지 아니면 문왕 그리고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이제 서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문왕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왕을 물어봤을 경우에는요. 이거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16번입니다, 여러분. 16번은 이제 후삼국이에요. 이제 후삼국 쪽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인물 문제. 이제 견훤이냐 아니면 궁예냐 이렇게. 이 사람이 견훤이야 궁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은 바로 이제 후삼국 그 전쟁 과정이에요. 전쟁 과정 뭐냐? 처음에 이제 궁예가 이제 왕건을 쫓아내고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요. 이제 나주성 점령 순서대로 예. 그 다음에 나주성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견훤이 이제 신라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인 김부를 왕으로 내세웠죠. 그게 바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자, 김부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죠. 왜냐면 견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왕을 죽였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견훤이 되게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몰랐던 그 왕건은 신라를 구원해 주다가 이 공산전투에서 완전 대패를 당했고 그거를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고창전투, 안동전투라고도 합니다. 이 고창전투에서 이제 복수를 하죠. 견훤을 무찔러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견훤이 나이를 먹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아들한테 왕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갇혀요. 그러다 겨우 탈출해가지고 왕건한테 투항을 합니다. 왕건한테 투항하는 모습을 보고 신라 왕은 그렇게 정말로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서웠던 견훤이 왕건한테 투항하는구나. 하늘은 왕건의 편을 들어주나 보다 해가지고 견훤 투항이 먼저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신라도 투항을 하죠. 그럼 이제 고려랑 백제만 남았죠, 여러분. 후백제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인 1, 2천 전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을 바로 후삼국 통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일일이 연도를 외우기보다는요. 스토리식으로 하시면요. 훨씬 더 기억에 장기 기억으로 잘 남고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연도로 하지 마세요. 예, 연도 너무 힘들어요. 그쵸? 이거를 뭐 공산전투 몇 년, 고창전투 몇 년, 견훤투항, 신라투항, 그
그다음에 일리트런트 몇 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하는 거는 저는 비추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후산곡은 두 개의 갈래로 나와요.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요. 견업 물어보냐, 궁예 물어보냐. 또는 이제 바로 이 뒤에 있는 것들 후산국 통일 가정, 전투, 예,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7번 여러분 고려 왕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고려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왕들을 이제 먼저 하면요. 왕대사만 물어보는 경우에요. 태조 왕건, 강종, 그리고 성종, 지금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이제 공민왕, 이렇게 이 네 가지 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잘 잡아가시길 바랄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8번, 19번 넘어가면서 이제 그 위의 왕들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8번은요, 고려 경제인데요. 고려 경제는 이제 여러분 문제가 좀 주요 포인트는 이제 뭐 관영상점이라든지 아니면 병난도, 이 병난도가 이제 바로 고려의 그 주요 이제 국제적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방항성 또는 이제 울산항 이런 게 나오면 아 이때는 이제 그 신라 쪽이구나. 예, 통일 신라 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쪽 신라 쪽이구나. 하지만 이제 고려는 아 병난도가 나오면 이제 고려구나. 이런 식으로 고려 경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봐서 이 나라가 어느 시대니 이게 어느 나라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전시가가 나오는데 이 전시가 나오면 바로 고려입니다. 이제 전시가가 나오면서 이제 바로 경종, 목종, 이제 문종 이렇게 시정전시가냐, 개정전시가냐, 아니면 경정전시가냐 이 전시가를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요새는 막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나오면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전시가를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자기는 전혀 안 잡힌다 하시면요.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시겠죠? 왜냐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나온다면 오히려 고려 경제 이 간영상정과 병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약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9번은 이제 고려 경제에서도 이제 좀 얘기를 두자면 이제 숙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숙종이 잘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은병, 활구, 그쵸? 그리고 뭐 무슨 뭐 사만통보, 뭐 대동통보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이름을 막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아 동전을 마구 만들고 그리고 웬만하면 은병이나 활구라는 용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아 고려 숙종이구나. 예, 이거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20번인데요. 20번은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제 고려의 외세관계예요. 이제 고려의 외세관계는 총 이제 세 나라예요. 아, 세 족속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거란이죠. 거란의 1차, 2차, 3차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거란 다음은 이제 뭐예요? 여진. 이제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몽골. 몽골의 침입. 이게 원나라죠. 그래서 이제 몽골한테는 결국에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항복을 해서 원 간섭기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원 간섭기를 끊어낸 게 누구다? 바로 저 위에 있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칸 이렇게 많이 띄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원 간섭기 잘라낸 게 이제 바로 공민왕이다. 그래서 공민왕이 정말로 중요해요. 자주 개혁을 많이 펼쳤기 때문이죠. 이게 기출에서는요. 거란 그리고 여진 그리고 몽골 원 간섭기 이렇게 네 개를 줘가지고요. 사료 길게요. 가나다라 순서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거는 고려의 전체적인 외세관계 순서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자, 21번입니다. 21번 이제 여진 이제 금나라에서 여기서 좀 얘기할 게 더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우선적으로 여진 별무반, 예, 윤관의 별무반 이거 너무 쉽죠. 그리고 이제 동북 구성을 했는데 동북 구성을 바로 돌려였죠. 그걸 토대로 강해진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우고요. 이제 금나라가 이제 고려한테 사대를 요구를 했죠. 예, 거기서 이제 사대 수용한 게 이제 이자겸. 예, 하지만 이제 이자겸도 왕권을 노리다가 깨져서 사라졌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김부식. 근데 이제 그 김부식이 사대 요구를 할 때 그거에 반대한 게 누구예요? 바로 묘청이죠. 그래서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이 서경천도 운동을 누가 평가했어요, 여러분?
바로 신채호가 평가했죠. 그래서 이 서경천도 운동 문제가 나오면서 신채호를 물어볼 수도 있죠. 아, 문제 내기 정말 좋죠. 신채호는 여러분 근현대사 인물이잖아요. 민족학자. 예. 완전 시대를 엄청 건너뛰죠. 예. 근데 이렇게 신채호 근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잘 잡아가시고요. 자, 22번은요, 여러분. 그다음 이제 김부식 이 서경천도 운동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무신장변입니다. 즉 무인 시대죠. 예. 자, 이때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뭐 이민이라든지 뭐 정중부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무슨 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가장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최충원하고요. 그리고 최우. 예. 최충원과 최충원 아들이 최우입니다. 예. 최충원과 최우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최충원과 최우를 좀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최충원하고 여러분 최우가 나오면요. 어, 이제 최충원 때는 최충원 이렇게 쭉 가고 이제 최우가 나왔어요. 최우가 나오고 이제 그 최우 때 이제 일어난 게 이제 바로 몽골 항쟁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우 죽고 이제 짜잘한 이제 무인 애들이 권력을 좀 이끌다가 결국에 이제 항복을 하고 강화도에서 항쟁하다가 항복을 하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죠. 그때부터가 이제 원 간섭기 시작이에요. 원 간섭기 시작이면서 동시에 무인 시대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잘 잡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원 간섭기 쭉 있다가 보통 충이 들어가는 왕들이 있으면 원 간섭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충이 안 들어가요? 공민왕 때 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민왕 때 원 간섭기가 이제 끝나는 시간, 원 간섭기를 탈피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공민왕이다. 공민왕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많이 자주 나오죠. 그만큼 공민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24번은 고려 스님입니다. 고려 스님은 제 영상에 많이 말했어요. 자, 나오는 거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이 나오면 해심은 잘 안 나오고요. 의천하고 진울하고 요새 이 세 명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의천 같은 경우는 왕족이에요. 왕족이라서 문종의 아들이면서 숙종의 동생이죠. 예. 그럼 의천을 물어보면서 의천의 형인 숙종. 숙종 아까 어디 있어요? 숙종 그 은병활구 이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쵸? 문제 내기가 정말 좋죠. 고려 스님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숙종을 물어본다. 즉 고려 스님이 문화잖아요. 문화 쪽을 물어보면서 고려의 경제를 물어보는 거죠. 아, 이런 거 진짜 문제 좋아요. 자, 25번입니다. 25번은 고려의 책은 여러분 두 개만 보통 이제 삼국사기랑 한국유사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 두 개를 꼽아왔어요, 여러분. 삼국사기는 이제 김부식이 지은 거고요. 예, 삼국유사는 이제 저 뒤쪽에 이제 그 원 간섭기 때 이련 스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는 보통 이제 소설 이런 뭐 설화나 이런 뭐 민담 이런 거를 지었다면 삼국사기는 좀 대표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서술하였다 이런 거. 그리고 좀 이제 어렵게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삼국유사랑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제왕운기도 했거든요.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최초로 이제 언급을 한 제왕운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해라는 나라가 무조건 꼭 나온다고. 그럼 제왕운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발해를 최초로 언급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렵게 나오면요. 삼국사기의 서문 그리고 삼국유사의 서문 그리고 제왕운기의 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맞춰라 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도 한 번씩 여러분 눈에 이거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요. 예. 제왕운기 같은 서문 같은 경우는 뭐 요동 쪽에 이제 요동 동쪽에 별천지가 있으니 학연이 이제 구분되도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이제 서문이 이제 뭐 기이한 뭐 신이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 이제 삼국사기가 이제 비슷하게 동명왕편. 예. 삼국사기랑 시대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동명왕편도 이제 원 가습기는 아닌데 동명왕편 같은 경우도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도 이제 그 고구려를 세운 이제 고주몽 얘기가 나와요. 그 동명왕이 이제 그거거든요. 고구려의 시조. 예, 그래서 이 동명왕편도 서문을 좀 한 번씩 예, 눈에 익어 가세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어렵게 나오면 서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이게 이 책의 서문이구나. 이 정도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은 여러분 여말선초. 여말선초라는 말이 뭐냐면요. 고구려 말과 조선의 초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한마디로 고려 망함과 조선 건국. 이거는 한번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위화도 해군이 먼저냐, 뭐 조선 건국이 먼저냐, 그 다음에 가전법 시행이 먼저냐, 예, 이렇게. 주의하실 게 여러분, 가전법이 조선의 그 토지 제도인데 이 가전법 시행 자체는요 고려 말이에요. 즉 조선 때는 아니에요. 이걸 잘 잡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때 순서가 위화도 해군 그리고 가전법 시행 그리고 조선 건국 이거였거든요.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이성계를 따르던 신진사대부들을 위해서 가전법을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전법 시행은 이제 고려 말이니까 결국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조선 건국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이거를 연도로 순서를 잡아간다? 아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이제 27번 조선 건국이에요, 여러분. 조선 건국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뭐 이성계, 그다음 뭐 이방원, 정도전, 예, 이 세 명의 인물들은요 단독 그 인물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뭐가 잘 나와요? 아, 정도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정도전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28번은 이제 조선 전기냐 후기냐 시기 비교예요. 저랑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 시기 비교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 많이 나왔었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요? 뭐 왕대사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선 전기냐 후기냐 문제가요. 쉬우면요. 그냥 조선 주고 나머지 선택지는요 조선이 아니고 고려나 신라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요. 어려운 경우가 이제 하나는 조선 전기고 나머지 이제 네 개가 조선 후기인 경우 아니면 하나는 이제 조선 후기고 나머지가 이제 네 개가 조선 전기인 경우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어렵죠 여러분. 예. 그런 거 이제 주의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 매해 거의 한 번씩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자주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조선 전기 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중요한 왕들이 뭐가 있느냐? 태조 이성계는요, 잘 안 나요. 태조 이성계 업적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기보다 오히려 정도전을 잘 묻고요. 왜냐면 태조 이성계는 약간 바지사장 느낌이고 정도전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을 많이 물어보고요.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 성종, 중종 여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조선 후기 왕대사만이에요, 여러분. 왕대사만. 조선 후기 중요한 인물들 강해군, 민조, 효종. 그 다음에 여러분 현종, 숙종. 그 다음에 경종 잘 안 나옵니다. 경종 없어요. 영조, 정조.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도 정치 시기죠. 이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여러분 뭐 비변사 강화 이런 것도 있고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홍경래의 난과 인술농민봉기. 여기서 이제 홍경래의 나는 저기 평안도 지역 북쪽 예 그쪽 지역이고 인술농민봉기는 여러분 진주 지역 이거는 지역 문제로 나왔죠 진주 지역 그래서 진주 밀란이라고도 다른 말로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술농민봉기는 진주다 전주 아니에요 진주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조선 경제 쪽에서는 여러분 보통 이제 좀 가전법이 아까 시행되더라도 가전법 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제 뭐 직전법 얘기 나오고 그 세조 때 했던 그 다음에 그 전에 세종이 했던 이제 공법 그리고 직전법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기초를 풀다가 이 조선 경제에 관련해서 이제 가전법, 공법, 직전법 이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좀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33번
33번은 이제 조선 경제 중에서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군의 대동법. 대동법 하면 이제 뭐 공인, 상품화폐 뭐 발달, 도고 뭐, 도고는 아니고, 도고도 뭐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공인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선해청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대동법이 원래 이름이 이제 선해법이었으니까 예, 선해청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물 어 대동법을 이제 건의한 거는 여러분 강해군 때 이제 이원익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대동법을 이제 확장하자 효종 인조 때 확장하자 한 사람은 이제 김유옥 이렇게 인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원익하고 김유옥 인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해군은 세 글자니까 이원익이고요. 세 글자죠. 그리고 이제 인조는 두 글자니까 김육 두 글자. 예, 이런 식으로 전 잡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 나오고 그리고 영정법. 이 영정법은 이제 인조 때죠. 그 다음은 이제 균역법. 이 균역법은 여러분 언제예요? 바로 영조 때죠. 이 세 가지 이제 법이 정말로 잘 나옵니다. 단독으로요. 예,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이거는 일단은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조선 전기예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 다 뭐예요? 후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사화. 사화 바로 여러분 무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개 여러분. 이거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전기입니다. 이 사화가 48인가 47자체에 사화 문제를 이걸 4개를 내용을 4개를 주고 4개 순서를 맞춰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화 하나를 두고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뭐 그 원인, 뭐 결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사화는 꼭 잡아가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예송은 현종 때 있었던 일인데요. 1차 예송과 이제 2차 예송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후기죠. 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숙종이 왕됐는데 숙종은 이제 뭐가 있어요? 바로 황국이죠. 이것도 3개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 갑술왕국이냐 뭐 기사왕국이냐 경신왕국이냐 뭐 이렇게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이 황국의 순서랑 이 황국의 내용, 원인, 결과 이거를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50회차 때는요 사화 예송 황국이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51회차는 무조건 여러분 나온다. 그 중에서 좀 순서를 꼽자면 환국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이 이제 사화. 예송이 그나마 여기 이 세 개의 주제 중에서 가장 덜 나와요. 여러분. 가장 적게 나와요. 예. 이것도 여러분 후기라는 거. 숙종 때죠? 이거 예송은 현종 때예요. 근데 무각기열 이 사화는요. 이거는 연산군 때고 이거는 중종 때고 이건 명종 때예요, 여러분. 사화는. 이건 다 왕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사화는요. 왕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사화는 연산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화는 중종, 네 번째 사화는 명종. 예. 이러니까 많이들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잡아가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37번은 여러분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은 이제 여러분 조선 전기냐 후기냐 이걸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죠. 이 임진왜란의 이제 문제는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바로 훈련도감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훈련도감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임진왜란의 전쟁 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승리한 전투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옥을 사러 갔는데 도주하니까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명량, 노량 이런 식으로 명량대첩하고 노량대첩은 너무 쉬우니까 뒤로 빼고 예 이제 여기 사이 이제 옥사당 도주평해 옥포해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천해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포해전하고 당항포해전인데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도는 한산도대첩, 진주대첩 예 김시민의 진주대첩, 평양성 전투 그리고 행주대첩까지 예 이런 식으로 그때 여러분 나온 게 바로 옥포해전이 나왔죠. 옥포해전이 이순신의 첫 전투이자 첫 승리예요. 정말로 의의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옥포해전이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응시생들이 되게 멘붕이었어요. 옥포해전 뭐지? 처음 보는데
와,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순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위인이고 훌륭한 위인인데 그 이순신 장군님의 뭐 한산도 대첩 그리고 뭐 영화로 나왔으니까 명량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한 노량 대첩 이런 것만 아는 게 아셔야 할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의 첫 전투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벽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38번. 38번이 뭐지?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선에는 임진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대산맥을 이루는 전투가 뭐가 있어요? 바로 호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이냐 이제 병자호란이냐. 예, 이건 달라요. 같은 인조 때에 일어났지만요. 좀 이제 물어볼 때 정묘호란을 주고 이제 뭐 옳은 거 하는데 이제 좀 어렵게 이제 정묘호란을 물어보는데 병자호란을 껴넣어요. 오답으로 되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병자호란을 물어보는데 정묘호란 오답지를 껴놔요. 그것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세 개는 생뚱맞아. 그래서 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셔. 그게 뭐야? 정묘호란 선지랑 병자호란 선지. 예,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잡아가세요. 그 다음은 이제 좀 혹시라도 여러분 놓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조선 때는 난 같은 게 잘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좀 몇 개를 좀 짚자면요. 인꺽정의 난. 인꺽정 이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인꺽정의 난. 명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꺽정하고 혹시라도 이시의 난. 이거는 세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난. 이거는 영조예요. 그 다음 장길산. 장길산 나오면 이거는 숙종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꺽정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혹시라도 인꺽정을 물어보면서 명종이네 그러면서 을사사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조 이시의 난 하면서 세조 때 있었던 일, 또 이인자의 난 하면서 영조를 물어보면서 영조가 했던 경제정책 뭐예요? 균역법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길산 물어보면서 숙종이지, 숙종하면 뭐가 생각나요? 환국이 생각나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요, 여러분. 하나하나 잘 챙겨가세요, 여러분. 자, 40번입니다, 여러분. 40번은 조선 실학자들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조선 실학자들 같이 해볼까요? 나오는 인물들만 할게요. 자주 나오는 거. 유영원, 이익, 정약용. 그 다음에 홍대용, 유수원, 또 뭐가 있지? 박지원, 박재가. 예, 이렇게. 조선 실학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요. 거의 한 8, 90% 확률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제가 하는 건 유영원하고 정약용, 그다음에 홍대용, 그리고 뭐 박지원하고 박재가 더 자주 나옵니다. 예. 이익도 잘 나와요. 유수원 같은 경우는 항상 선지로 나오는 답이 잘 안 돼요. 유수원을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실학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 기출에서요. 유수원이 가장 잘 안 물어보고 가장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나머지 여러분 유영원, 이익, 정약용, 예, 중농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예, 중상학자들이에요. 예, 근데 뭐 어떤 게 중능이고 어떤 게 중상이냐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인물 하나를 줘요. 이 인물 누구냐 하고 맞춰봐라.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41번부터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 때 세조정치 시기를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이제 근현대사 쪽이에요. 예, 이거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짚어드린 전근대사 40개고 이제 나머지 이제 30개가 이제 근현대사 쪽이에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3시 46분이니까 3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제 혹시라도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노트 정리하실 분은 노트 잘 정리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잠깐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50분에 시작할게요. 3시 50분에.
자리하세요. 아마 그 전야제 2월 5일 때 그때는 찝어 주실 거예요. 시작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고종의 아버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했던 거는 고종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흥선대원군 때였나요? 고종 때였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이런 그 했던 행적들 물어봐서 흥선대원군을 단독으로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때 있었던 일 바로 병제병 오신척. 예, 제가 그때 했었죠? 예,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병인 박해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 원인으로 일어난 건 병인 양류예요. 프랑스. 근데 그 사이에 제너럴 셔먼호가 있어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이 신민 양류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오페르 도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척하비를 세웠고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연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제병 오신척 이거 하나만 하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박해를 혹시라도 물어볼 수 있는데 박해는 50회차인가 나왔어요. 그쵸? 50회차인가 49회차. 그래서 제 생각에 박해는 그때 박해를 전반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기회 박해 뭐 그다음에 뭐냐 신의 박해 뭐 이런 식으로 예 박해를 막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박해는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박해가 원래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냈는데 여러분들이 기출 풀 때 박해 문제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근대사 조약들. 예, 근대사 조약들 이제 일본 이제 바로 그 뭐냐 강화도 조약. 예, 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이랑 맺은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맺은 거, 그리고 이제 프랑스랑 맺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잘 보도록 할게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 영상에 있는 근대사 조약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근대사 조약이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문제 나오면 진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근대사 조약들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좀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4.13번 이제 이모군란하고요.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 자, 이모군란 이제 원인 그리고 이제 직후에 재물포 조약이고요. 갑신정변에 이제 뭐 원인 같은 거는 솔직히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그 계약파, 급진 계약파랑 온건 계약파랑 나눠져 있었는데 하도 온건 계약파가 이제 똑바로 일을 처리 안 하니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거든요. 급진 계약파들이 계약할 거면 똑바로 해라. 할 거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 갑신정변은 이제 3일 천하로 끝났고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한 조약들이 뭐예요? 바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예,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44번. 동학 농민운동. 이 동학 농민운동 이제 전문들을 물어볼 수 있고 이 동학을 창시한 이제 체제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운동의 그 전투, 예, 전투 순서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가장 최고 난이도일 거예요. 동학 농민운동을 물어볼 때요. 예,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고부봉기, 예, 이게 첫 번째고 크게 보자면요. 이제 황룡초 전투 그리고 황토현 전투, 예, 그리고 이제 전주성 점령.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직강소 설치.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궁궐로 이제 밀어닥치니까 다시 이제 일어나서 2차 봉기 그리고 우금치 전투. 여기서 이제 패배. 끝. 이런 식으로. 동아노미운동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동아노미운동 꼭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5번. 가보 1차, 가보 2차, 그다음에 을미 개혁 이렇게. 가보 1차는 이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제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김홍집 그리고
군국 기무처 이렇게. 갑오 2차는 여러분 홍범 14조랑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이렇게. 그리고 을미개혁은 뭐 그냥 쉬워요. 태양역, 그 다음에 단발령,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을미사변, 예, 을미사변이 있었다는 거.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갑오 1차, 갑오 2차 을미개혁 해서 갑오 2차에서만 예, 그 홍교사 18 이렇게 말했죠? 예, 갑오 2차만 이제 구분할 때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홍범 14조,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사법권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는 이제 시대 진위대 설치인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8이 이제 8도를 23으로 나눴다. 그래서 홍교사 18 이런 식으로 이게 갑오 2차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껴든 게 김홍집이랑 같이 박영효가 이제 들어왔다는 점. 예,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46번입니다. 46번은 이제 여러분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으로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 그다음에 을사조약 때문에 일어난 게 을사의병. 그다음에 정미칠조약으로 일어난 거 정미의병. 예, 이렇게 의병 활동. 이게 뭐예요? 일제강점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국권 피탈기 그쪽 시기에 일어났던 의병들 대표적인 3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독립협회와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독립협회는 여러분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어요. 주의하세요.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는데 막 공화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종을 내쫓으려 한다. 공화정이 뭐예요? 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종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죠. 그리고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예.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하고 여러분 강무개혁하고 엄연히 순서는 달라요. 하지만 한능검에선 대한제국하고 강무개혁하고 동일하게 봐도요.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대한제국과 강무개혁은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48번. 예, 조약들이에요, 여러분. 을사조약, 그리고 바로 정미조약.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경술고치. 경술고치가 뭐예요?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이죠. 즉 을사조약을 물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을사의병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정미조약을 물어보면서 정미의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의병들을 물어보면서 이게 을사조약, 정미조약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잘 짚고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가장적으로 정말로 많아요. 많아서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가장 핵심적으로. 예. 일제강점기가 여러분 1910년대부터 1945년이에요.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분을 해야 돼요. 3단계 구분. 10년대, 20년대. 즉 10년대는 무단 통치기, 20년대는 문화 통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30에서 45년 이렇게 총 3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3개 있잖아요. 이 3개 중에 마지막 35년에서 이제 45년을 어떻게 쪼개냐면 중간에 이제 중일 전쟁 전이냐 후냐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즉 기본적으로 10년대, 20년대, 30에서 45년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자르시고요. 아까 조선이랑 비슷한 거예요. 조선 문제가 전기냐 후기냐 먼저 기본 프레임을 세우라 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이것도 일제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에서 45년대 이렇게 3개를 세우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30에서 45년대가 시간이 길잖아요. 이거를 중일전쟁 전이냐 중일전쟁 후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에요, 여러분? 50번이죠? 50번은요, 대표적인 운동, 이제 3.1운동, 그리고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이게 10년대랑 20년대 사이죠.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문화통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60만세 운동하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간회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신민회는 여러분 1907년 그러니까 아직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간회는요. 자, 27년이거든요. 일제강점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간회는요.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리고 20년대죠. 정확히는 이제 27년. 정말 중요한 단체예요. 그리고 이게 60만세 운동하고 강주 학생 항일 운동 이 사이에 껴있다는 거. 이거 순서 문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2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 이거는 정말 문제될 거 많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전체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예,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 김구가 만든 그 한인애국단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칭 지역이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예요? 40년에 한국 강복군. 예,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53번은 자, 의열단은 여러분 김원봉이에요, 여러분. 1920년대 활동했던 1923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그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쓴 사람이 바로 신채호죠. 그래서 이 의열단 문제가 나오면서요. 의열단의 개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김원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신채호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뭐 이봉창이나 아니면 윤봉길의 그 의사를 자료로 주고 이 단체가 뭐냐 아니면 이 단체를 만든 사람 김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해 나가는 풀이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인애국당을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위주로 한 거예요. 군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항일 무장투쟁이랑 좀 저는 이렇게 다르게 봤어요. 아시겠죠? 54번은요, 1907년에 유명했던 국제보상운동. 이거는 이제 대구 지역이에요, 여러분. 대구 지역, 지역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이것도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인데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이제 평양이고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 이제 20년대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죠. 예,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여러분. 국제 보상 운동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특히나. 자, 그다음에 이제 55번을 볼게요. 5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투쟁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장투쟁을 좀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자, 제가 먼저 일제 강점기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개로 보라 그랬죠. 10년대, 20년대, 30에서 45년대. 이거를 기본 틀로 프레임으로 짜서 설명드릴게요. 자, 10년대. 10년대는 여러분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의군부랑 전라도 쪽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에 대한강복 이렇게 두 단체. 예.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나와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그 뒤에 있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짜증 나거든. 거기 집중하느라고 혹시라도 공부를 안 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체크해 나가실게요. 그다음에 이제 56은 이제 20년대죠. 자, 이때는 여러분 봉오동 전투. 예. 그 홍범도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김자진. 예, 이렇게. 특히나 여러분, 홍범도는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홍범도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봉오동 전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랑 확실하게 구별하는 법이 있냐? 한능검에서 이 청산리 전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짜기 이름이 나와요. 현운평,
대군평, 그 다음에 뭐냐? 어랑촌. 예, 이런 지역이 나와요. 아, 이건 청산 전투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7년, 30년대 이제 초에요. 30년대 초에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여러분, 전투도 다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은 뭐예요? 조선 혁명군,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 예, 한국 독립군은 이제 그 전투들 뭐 사도하자. 아, 여기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구별하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된 소리가 되냐 안 되냐예요. 자, 사도하자 전투,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 예. 그 다음에 이제 쌍성보 전투. 예. 다 된 소리가 돼요. 앞 글자가. 싸가 되고 똥이 되고 쌍이 돼요. 양세봉은 홍경성 전투랑 영능가정. 이건 된 소리가 안 돼요. 홍 된 소리 안 되죠. 영 된 소리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전투가 키워드로 잘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잡아가세요. 그 다음은 이제 58번 이제 중일전쟁 이후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조선의용대. 예,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이거는 조선의용대가 나오면요, 답이 진짜 거의 한 99% 이선지가 나와요. 간내 최초 한인 무장부대였다. 이게 조선의용대의 의의예요. 조선의용대가.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는 이제 나중에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는 여러분 1942년에 이제 한국 강복군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 한국 강복군은 1940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그래서 조선의용대 김원봉을 물어보면서 한국 강복군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김원봉 대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위에 자주 나왔던 지청천, 여러분. 이 한국 강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거든요. 근데 아까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도 지청천이었죠. 또 나오죠. 지청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청천하고 김원봉은 의열단에도 김원봉 나오지 않아요? 예. 지청천과 김원봉은 뭐다? 단독 인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중요한 인물들이다. 예,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번인가요? 59번은 민족학자들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 그리고 백남훈.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아니면 이제 오답 함지로도 많이 넣어요. 정인보라든지 아니면 문일평 이 두 명. 예. 그래서 이렇게 총 5명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60번. 60번은요 지역 문제로도 이제 나오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지역을 봐야 되냐 한다면 이제 연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크 거기가 이제 인물들하고 단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그리고 하와이 뭐 하와이냐 미국이냐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하와이도 결국에는 미국이잖아요, 그쵸? 예, 미국 안에 하와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하와이는 이제 크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예,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멕시코랑은 구분해야죠. 엄연히 다른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반도 북쪽에 있는 이제 만주냐 간도냐 이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만주는 여러분 뭐 북만주 그리고 남만주가 있고 간도는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만주 하나로 놓고 그리고 간도도 간도 하나로 놓고 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단체랑 이름 써놓고요, 여러분. 거의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 평소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시험 직전에 딱 그냥 바싹 암기하고 그냥 빡 그 푸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예, 정말 안 헤어지는 분들은요. 61번. 61번은, 이제 강복을 하고 나서 이제 48년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질 때까지
그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그 앞에 약자 순서만 얘기해가지고 이 순서만 할게요. 왜냐면 이 순서 문제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좌우합작이원의 단독 문제로 내면 다들 잘 맞추시는데 이 좌우합작이원회가 어디랑 어디 사이니? 라고 물어보면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 그냥 제가 간단하게 순서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카이로 회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이 있어요. 카이알포 그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 외상 회의. 그걸 통해서 이제 신탁할 거냐, 신탁 찬성이냐 아니면 반탁이냐 이런 움직이 일어나죠. 예.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미소 공동 그 뭐라 그러냐 제 1차 미소 그 회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김규식이 뭐 그 남한 뭐 입법 뭐 그 기구를 막 세우고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 순서 이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 들어와요. 네. 유엔이 들어와서 이제 그 유엔 그 선거인단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김구가 이제 삼천남 동부에게 응고합니다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는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주도 4.3 사건이 여러분 대한민국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걸 주의하세요. 왜 이걸 주의하라면 그 이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은 뭐예요? 이제 뽀김이 모이죠. 김일성, 김원봉, 김구, 김규식 모여서 이게 바로 뭐예요? 남북 협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조선인민주주의 민주공화국도 세워져요. 이게 뭐예요? 북한이에요. 예. 대한민국 남한 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앞서 얘기한 제주도 사건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준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제주도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잘 잡으시면요. 문제가 순서 문제 이게 순서 문제 나오면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안에 다 걸립니다. 예. 그대로 잡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나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순서 나올 때 이거를 예, 빠르게 암기하고 순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 그냥 저는 순서 문제 나오면 아예 그냥 이걸 씁니다. 문제 옆에다가 쓰고 나서 이제 풀기 시작해요. 여러분. 순서 문제가 나오면요. 그럼 그냥 바로 그럼 웬만하면 문제 풀려요. 예. 자, 이제 62번 넘어갈게요. 62번은 뭐 이제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뭐 했는지 특히나 중요한 거 여러분, 뭐 발췌해연은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부산에서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이제 4.4.5.2, 예. 그리고 4.4.5.2,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중요할 게 요새 잘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6.25 전쟁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6.25 전쟁 근데 웬만하면 순서 문제만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있었던 일 중 뭐가 있었냐? 발췌견이 있었다. 뭐 이 정도. 64번은 이제 장면 정보죠. 4.19 혁명 일어나고 이제 장면 정보. 그리고 이제 바로 직후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바로 직후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정희 정부는 여러분 진짜 자주 나와요. 예. 박정희 정부는 또 그리고 이게 60년대가 있고 70년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요, 여러분 60년대랑 70년대랑 구별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 79년까지란 말이에요. 박정희가 79년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연도가 길어요. 집권한 시기가. 그래서 60년대냐 70년대냐. 예. 이거 구분하라. 어렵게 나오면요. 그 다음 이제 66번은 뭐 전두환 정부죠. 예. 전두환 정부는 그냥 딱 7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67번. 노태우 정부 시기는 잘 안 물어봐요. 노태우 정부 시기는 예를 들어 뭐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남북 관계 그 통일 관련 선언 거기서 이제 나오고, 노태우가 한 그런 거는 이제 뭐 북방 외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막 크게 노태우 정부는 자주 나오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자주 나오는 김영삼 정부에 초점을 맞췄어요. 67번은요. 그리고 이제 68번이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 그리고 69번은 노무현 정부죠, 뭐. 이명박 정부하고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요,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선지로 나올 수 있는데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선지로 나올 수는 있어요. 선지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선지로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예, 좀 시사성이 강해가지고 논란이 문제 내면 혹시라도 예, 잘못 내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하고 그 박근혜 정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저 김대중 정부하고 그냥 노무현 정부 여기 그냥 하나로 껴놓을게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70번, 69번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4.19 혁명하고요. 이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민주화 그 실현들. 예, 진짜 잘 나오는데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4.19 혁명하고 그 다음에 5.18 항쟁, 강주항쟁.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화 운동. 예. 4.19 혁명은 여러분 솔직히 쉬워요. 여러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물러나고 5.18 항쟁은 강주인데 이게 좀 답안지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자주 나오는 게 이게 세계 기록 유산이다라는 거. 5.18 항쟁 그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6월 민주화 운동은 이제 뭐 박종철 그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 사건. 그다음에 호원 조치 철폐를 주장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이끌었다.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헌법을 이끌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시대예요. 이때 개헌을 했잖아요. 6월 민주화 운동으로 87년에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그 헌법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9차 개헌인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이잖아요. 즉 이때부터 즉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뭐 김영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근혜는 중간에 뭐 탄핵 당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뭐 이렇게 쭉 여기까지 5년 단임제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죠. 70번은 이제 남북 관계에서 예, 이제 통일 관련 선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장 좀 7.4 남북 공동 성명. 이게 바로 박정희 때예요, 여러분. 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가장 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하나가 뭐였지? 이게 이제 김대중 때죠. 그리고 이제 이게 노태우 때인데 갑자기 까먹었어. 이름을. 그 플레임이 되게 긴데요. 예, 이 노태우 때 했던 게 있거든요. 뭐였지? 일단 가장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맞아, 맞아.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예, 남북 기본 합의서. 감사합니다, 김현우님. 예, 이렇게 세 개가 우선 큰 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 개가 큰 틀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짜잘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어 최초의 뭐 이상가족 상봉 이거는 뭐 전두환 때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지금 뭐 잘 나오는 게 이제 음, 남북 정상 이제 2차 선언이죠. 이게 두 번째죠. 예, 이게 이제 노무현. 예, 여기까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예, 혹시라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가장 제일 핵심적인. 혹시라도 이것도 모른다 하시면요,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실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여러분 70개를 봤어요, 여러분. 현대사까지 70개를 봤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이미 70개는 이제 51회차 데뷔를 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소홀히한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나오는지 좀 엮을 수 있도록, 예, 제가 좀 도와드린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51회차에 안 나오더라도 당연히 공부를 하고 가야 하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박해,